경자년 새해 특집으로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도내 지자체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의 집행부와 경남도민을 이어주는 경남도 의회 수장 김지수 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말에 뵙고 또 해가 바뀌고 또 금방 뵈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예, 오늘 네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벌써 새해가 밝은 지도 꽤 네네. 됐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한 20여일 다 됐네요. 네. 그렇죠. 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아직 설 전이니까 네. 한 번 더 새해 인사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셨으면 정말로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선 지난 한 해를 네.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경남도의회 안팎으로 여러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떤 일들이 경남도의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십니까? 보시기에도 좀 많이 바뀌었나요? 그럼요. 칭찬들이 좀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경남도에 2018년에 저희가 11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요. 가장 2019년에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것은 네. 도민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예. 그리고 현장에서 좀 소통하는 네. 의회라는 그 슬로건을 좀 갖고 저희가 좀 활동을 했고요. 네. 외형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의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로비에 그 실버 카페를 열어서요. 네. 이제 의회 와보시면 의회 로비가 늘 사랑방 같은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좀 가봐야겠네요. 네. 더해서 의회 자료실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네. 자료실도 개방을 하였고요. 예. 그리고 의회 대회의실도 개방을 하여서 늘 의회 대회의실에서 만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일하는 의회를 좀 만들려고 의회 회기도 좀 늘렸고요. 네. 의회 연구단체도 좀 늘려서 지금 12개의 연구단체와 5개의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적으로 풍부한 의정활동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었던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네.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기 운영 일수를 늘렸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일하는 의회 대표적인 예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11대 의회의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냐고 이렇게 도민들께 여쭤보면 네. 공부하는 의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도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고요. 네. 특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회기 일정을 좀 늘렸고요. 네. 또 이제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의회 회기가 늘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도청이나 교육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만 늘렸다는 거고요. 예. 더해서 감시와 견제를 넘어서 네. 집행부하고 늘 소통하면서 예. 보다 도민들 보시기에 현실감 있고 네. 효율적인 그런 정책과 사업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네.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각 활동을 하지만 또 기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할 수 있게 연구단체를 12개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경남 전역에 그때그때 있는 현안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든지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야 문화권, 그리고 더해서 지방 자치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회계 일정도 늘어났고 네. 연구 활동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특위 활동도 하셔서 네. 의원들 굉장히 바쁜 의정 활동을 보내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으로 보면 조례 그 생산량이 거의 2배입니다. 2배. 예. 전대의회에 비해서. 예. 더해서 저희가 도정 질문도 네. 연간 3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렸기 때문에 네. 도정 질문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 집행부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도정 질문 좀 네. 작게 해주시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경남 도민으로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김지수 의장의 취임 초 발언이 좀 있거든요. 뭐가 있었나요? 야, 외우지는 잘 못하는데 네. 권위는 빼고 실속은 더하겠다. 네. 다양성과 전문성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참 기분 좋은 말이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를 보면서 권위가 있다고, 권위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도민 여러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예, 저희가 정말로 의회 내부에서도 협치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늘 제가 자주 우리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네. 모든 것을 합의의 정신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의회에는 민주당도 있지만 한국당 의원님들 다수 계시기 때문에 네. 11대 의회는 양당 원내 교섭단체가 탄생한 또 최초의 의회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협체 정신으로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다양성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원 역량 강화에 애를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께 여쭤보면 공부하는 의회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뉴스를 많이 봤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사실 경남도의회 이런 변화들이 도민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또 여기에 뒤따르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늘 전국적인 이슈가 좀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지적들을 경남도의회는 완전히 좀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가장 그 의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늘 도민들께서 아마 떠오르시는 게 해외 연수이실 거예요, 예, 아마. 예, 그래서 지방의회 해외 연수 해외 연수는 기본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해서 보다 예를 들면 앞서가는 도시의 많은 정책들을 지역에 도입하자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해외 연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해외 연수를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애초에 그 설계됐던 것보다 훨씬 강화되게 네.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연수 강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많이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예. 심사 기능도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원들의 동의도 얻고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단연 이후에도 네. 결과 보고서를 잘 써서 예. 다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네.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빠르게 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엄격하게 규정을 강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해서 이제 의원들의 행동 강령이나 윤리 강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의원들의 그 행동 강령, 윤리 강령 조례를 아예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 그 윤리 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자질 문제 중에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네. 자체 노력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지난해 경남을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했던 몇 가지 좀 이슈를 차근차근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학생인권 조례안인데 결국 폐기가 됐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고 또 이름은 좀 다르지만 인권을 핵심으로 한 조례나 정책들이 여전히 추진 중이죠. 네. 의회 차원에서 혹시 아쉬운 부분이나 기대감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의 슬로건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였고요. 네. 이 나라다운 나라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인권이 신장되고 보장되는 쪽으로 지금 법률 개편도 있고요. 네. 지역에서 많은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만들 때를 좀 보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령이거든요. 법령. 네. 그래서 법령을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조례의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좀 선언적인 기능이 있는 조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뭐 사업이나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예, 조례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인권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영향력,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논의가 될 때 좀 아쉬웠던 점은 네. 찬성하는 쪽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도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법률로서의 갖는 기능 네. 그리고 실제 제정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어떠한 영향력이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찬성하는 쪽에서는 네. 인권주의 만드는데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셨고요.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 인권만 중요하냐? 교사 인권도 중요하고 네. 뭐 이제 그 학생은 공부해야지. 네. 뭐 그리고 심지어 뭐 기독교 단체에는 뭐 동성애까지 그런 좀 우려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때 불필요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야기된 그런 시점이 그랬었죠.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부결됐던 것은 뭐 아까 제가 잠깐 들었던 대로요. 상기법과의 좀 충돌 문제, 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던 거였고요. 네. 이후에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장조례는 이미 2010년에 제정이 돼서 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 크게 많은 정책이나 이렇게 뭐 선언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있던 것을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매해 그 도지사의 그 실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끔 하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인권 신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데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고 정책과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치에 좀 금이 간 사례도 있었죠. 네네. 경남도의회에 그래서 또 하나의 숙제를 좀 던졌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경남도 의회 구성 자체가 60%는 민주당, 네. 40%는 한국당 의원님 계시고요. 또 정의당 의원님도 계시고 네. 또 무소속 의원님도 2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 다양한 그 정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를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비교적 사실은 뭐 저희가 불협화음 없이 잘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좀 갈등은 있었는데요. 네.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잘 봉합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초기에 좀 갈등은 있었지만 네. 잘 봉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네. 이 질문을 정말로 많은 언론 많이 받으셨죠?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양당의 어느 대표님들께서도 네. 협치는 네.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라는 예. 뼈아픈 경험들을 같이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자리 싸움을 한다,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런 모습 대신에 네. 예. 도민의 삶에 좀 더 직결되는 문제로 네. 갈등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경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어렵단 말이 나오는데 김경수 도지사께서도 신년 포부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자, 이에 발을 맞춰가야 하는 의회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기죠. 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조선과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경남은 그 산업 구조를 그동안 다양화하지 못하고 잘 나가는 조선과 기계와 자동차의 주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해 온 지역이다 보니 네. 이것이 세계 경제 침체에 맞물려서 네. 경남 경제는 완전 직격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그널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역에서 제대로 준비해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결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경남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경남 도정의 슬로건은 경남 경제 재도약이었고요. 네. 모든 경남 도정의 여력이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서부 지역의 50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성과가 없었죠. 그것을 김경수 경남도정이 들어온 이후에 네. 남부 내륙
철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고요. 이 동북권역으로 보면 창원이 네. 전국에 2군데가 지정이 된 스마트 선도 사업 단지로 지정이 돼서 네. 지금 굉장히 창원 중심의 이 제조 구조 고도화가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예, 더해서 강서연구 특구 지역을 전국에 6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남이 3군데를 가져왔어요. 네. 진주, 창원, 그다음에 김해 이렇게 3군데를 가져왔고요. 또 진해로만 보면 저희가 부산 신항이 있지만 부산 신항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경남으로는 제대로 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전부 다 부산으로만 갔는데 부산 제2신항이 진해로 확정이 되면서 명실공히 부산 신항의 네. 부가가치가 이제 경남의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네. 작년에 굵직굵직한 많은 사업들을 경남도정이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경남도정의 슬로건은 바로 체감, 네.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체감과 행복인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경남 경제 현장에서 네. 예, 어느 정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가는 그 길목에 우리 경남도에서 국비 사업으로 받아온 이런 것들이 네. 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일정과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남도 의회가 같이 상의하고 경남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견제기관의 장으로서 네. 김경수 도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도정의 1년 반의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네. 예,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성과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1년 반 만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들이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다른 당, 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도 네. 저희 의회 상임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김경수 도정의 혁신 슬로건이 3개인데요. 네.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인데요. 특히 사회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예를 들면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출생 고령 사회가 완전히 경남도는 거의 뭐 굉장히 빠른 심각하고, 속도로 네.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미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함께 통합교육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청년과 교육이 지금 경남도정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와 사회 골고루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이런 역할은 괄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도민들하고 좀 많이 더 소통해서 네. 충분한 공감대를 좀 얻고 가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하고 함께 가야지 이런 성과들이 결과물로 네.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도민들과 소통에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경남도가 아직도 많이 어려워서 제가 지역에 나가면 도민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좀 먹고 살게 해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네. 말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송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도정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남도 의회가 작년 1년 반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도민들께 좀 더 체감되는 그런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된 의회로 올곧이 결과물들은 도민들께 봉사하고 도민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